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기다렸던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합작골 듀오 득점이 터졌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파리와 브레스트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은바페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 이강인 선수 AC밀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이어 공식 경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물론 프랑스 리그앙 무대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음각 라인이 포텐이 터졌다.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득점 장면뿐 아니라 여러 차례 서로 눈빛도 교환하고 주고받고 서로 패스를 만들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인 데다가 이번에도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여러 차례 따봉도 날리고 포옹도 하고 많이 또 애정을 보여주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승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2대0으로 앞서 가다가 경기 종료 직전 은바페 선수의 결승골로 간신히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은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잘 맞아들어갔는지, 엔리케 감독은 또 어떤 전술로 두 선수를 활용했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브레스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고, 파리는 최근 엔리케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4-2-4 대형으로 경기했는데요.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대대적인 로테이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로테이션을 시도하되 주축 선수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은바페, 하무스가 주전 투톱으로 나섰고요.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바르콜라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파비안 루이스와 자이르 에메리가 배치되면서 이번 경기는 비티냐가 휴식을 취했고 솔레르와 우가르테도 벤치에 있었고요. 포백 라인은 루이카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다닐루, 하키미로 구성이 되면서 이날 경기는 마르키뉴스 선수가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돈나룸마 선수가 골문을 지켰고요. 벤치에는 덴벨레, 무아니가 조커로서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바페 선수의 동생인 에단 은바페도 벤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은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멋진 콤비 플레이가 장렬했는데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뛴 은바페 선수는 사실상 프리롤에 가깝게 1선, 2선, 측면까지 모두 커버하면서 은바페 선수를 중심으로 파리의 공격 전술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은바페 선수가 가운데 2선으로 내려와주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크로스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침투 동선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보내줬죠. 이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도 수비가 앞에 따라 붙었지만 가벼운 왼발 터치에 이어 빠른 타이밍으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어요. 하지만 이 장면 아쉽게 무산된 이후 조금은 좌절한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면서 은바페 선수가 쌍따봉을 날려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잘 챙겼고 조금 고개를 떨궜을 때 같이 데리고 와서 또 셀레브레이션을 함께 하자고 하는 모습들, 팀의 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은바페 선수를 음단장이라고, 팀의 단장 수준이다라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팀 분위기 만들어가는 리더십 같은 부분들, 지금까지 은바페 선수에 대한 걱정스러운 그런 반응들과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도 파리의 모든 공격은 은바페 선수를 거치면서 나왔는데요. 전반 5분에는 문전 왼쪽을 침투한 은바페 선수가 수비 2명 사이를 절묘하게 빼는 기점 패스를 보냈고, 이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공을 지켜내면서 뒤로 밀어준 것,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대포알 같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조금 중앙으로 쏠리긴 했지만 에메리 선수의 슈팅 감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주목할 부분들이 이강인, 은바페가 오른쪽 왼쪽으로 벌려뛰면서도 서로 아이 컨택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손짓도 하면서 서로 플레이를 맞춰보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전반 6분에는 오른쪽 측면 문전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었는데, 문전 왼쪽으로 침투하려던 은바페 선수가 손을 쭉 뻗으면서 나에게 공을 줘라고 이제 외치는 듯한 사인을 보냈어요. 이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은바페 선수가 앞으로 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넘겨줬는데 조금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 선수가 몸을 띄워서 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빠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반 16분에 파리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왼쪽 풀백인 루이카 에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받은 왼쪽 측면 공격수 바르콜라가 수비수 2-3명을 흔들어내면서 중앙으로 공을 운반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드인 자이르 에메리에게 내줬는데, 이 장면에서 연계도 좋긴 했지만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브레스트의 수비 한 명을 개인 능력으로 제쳐내자마자 대포알 같은 오른발 슈팅을 또 한 번 시도했고, 이번에는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꽂히면서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엄청난 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만 17세의 나이로 지금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의 주장이자 파리의 주전 미드필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에메리인데, 프랑스 대표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왜 나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원숙한 활약, 나이가 믿기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준 것이죠. 이 선제골 이후에 파리의 공격은 더욱더 잘 풀렸는데요. 전반 18분에는 이강인 크로스 은바페 침투가 정확하게 반대로 이뤄지면서 이강인 은바페가 평소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오른쪽 측면에서 손을 딱 들었는데 은바페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지체 없이 패스를 줬어요.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줬습니다. 이 크로스 패스를 브레스트 골키퍼가 막기 위해 뛰쳐나오면서 점프를 했는데 공을 빠뜨리면서 넘어졌거든요. 골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였고 이 공을 바로 터치해서 밀어넣었다면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날 사실 전반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였습니다. 우박도 내렸고 날씨도 안 좋고 잔디도 미끄럽고 공도 조금 미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골키퍼에게 시야가 조금 가리기도 했고 터치하는 과정 속에 수비도 붙어있다 보니까 조금 터치 미스가 나면서 기회를 놓쳤는데 어찌됐거나 은바페 선수가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달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원할 때도 바로바로 패스를 내주는, 서로 믿고 있다,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 사실 선수들이 경기 중에서 패스 잘 안 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은바페 선수는 유독 이강인 선수를 많이 찾고 잘 주면서 확실히 둘이 잘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날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 21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슈팅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이르 에메리가 공을 몰고 올라오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밀어줬고 이강인 선수가 하모스와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문전 우측까지 침투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어요. 수비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왼발각이 나오기 어려웠는데요. 이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모스 선수가 AC 밀란과의 경기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 과정에서 멋진 흘려주기, 감각적인 도움을 준 바가 있는데 이번 장면도 이강인 선수에게 맞춰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이강인 하모스의 호흡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은바페, 하모스 이 선수들을 주전 공격수로 쓰고 있는 이유, 서로 간의 연계와 호흡과 이런 센스가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브레스트도 역습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전반 24분에는 미드필더인 마그레티의 패스를 받은 또 다른 공격한 미드필더 리스멜루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겼어요. 사실은 이 장면 말고도 롱볼을 통한 브레스트의 역습이 여러 차례 날카롭게 나왔는데 다만 이러한 기세, 추격전을 꺾을 수 있던 장면이 전반 28분에 나왔습니다. 브레스트의 공세를 끊어낸 이후의 역습 과정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아직 공격 지역까지 가기 먼 장면이었는데 수비가 본인을 압박하러 오자 날카로운 왼발 아웃프론트 패스를 왼쪽 전방으로 밀어넣었는데 이게 바로 은바페 선수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많은 브레스트의 미드필드 라인을 한 번에 관통하는 미친 듯한 패스가 나온 겁니다. 이 패스를 은바페 선수가 받아서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간 이후 오른발 슈팅으로 해결한 것인데 사실 이 슈팅이 수비를 맞고 살짝 굴절이 됐지만 골대 구석으로 오히려 흘러들어가면서 이강인 어시스트, 은바페의 골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계정에서 이 패스 장면을 따로 올리면서 극찬할 정도로 기가 막힌 예술적인 패스였는데요. 이 장면, 리플레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따라 들어오고 있을 때 왼발로 아웃프론트로 휘어져 들어가는, 꺾여져 나가는 패스를 은바페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이 패스의 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은바페 선수도 알기 때문에 골을 넣자마자 이강인 선수를 가리키면서 네가 도와준 골이야 라고 소리쳤고 이강인 선수도 그거에 부응하듯이 달려들어와서 은바페 선수가 두 손으로 나에게 안겨 라고 했거든요. 메르시 강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달려들어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은바페의 컷백을 솔레르가 마무리했을 때 은바페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가리키면서 네가 만든 골이야 라고 소리쳐주고 둘이 포옹하고 다독여주고 또 격려해주고 치켜 세워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은바페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두 선수가 화끈하게 정말 시원하게 이 골을 함께 즐기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전반 41분에는 오버래핑했던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파리가 2대0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제는 뭐 쉽게 편안하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던 과정 속에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전반 43분에 랄라의 크로스 패스를 브레스트의 최전방 공격수 무니에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되면서 돈나루마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이 골과 함께 전반전이 2대1로 끝났는데 사실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파리가 그렇게 압도하지 못했어요. 볼 점유율이 57%로 더 많긴 했지만 슈팅 숫자는 9대6이었습니다. 3개밖에 차이가 안 났죠. 물론 유효 슈팅은 7대1이었지만 기대 득점값, 득점에 근접했던 기회의 질로 따졌을 때는 브레스트가 0.49골, 파리가 0.65골이니까 사실 전반전이 1대1이나 0대0으로 끝났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브레스트 골키퍼의 선방이 전반전에 5번이나 있었지만 사실 선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운데로 슈팅이 쏠렸던 경향도 없지 않고 또 슈팅이 많이 빗나가긴 했어도 브레스트의 역습 상황이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대1 리드 가운데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에는 선수 교체 없이 시작했지만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4-2-4에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 메잘라로 이동시키고 왼쪽 공격수이던 바르콜라를 오른쪽 윙으로 이동시키면서 4-3-3으로 전형을 바꿨죠. 은바페, 하무스, 바르콜라의 3톱에 이강인, 파비안, 자이르, 에메리의 3미드를 두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리스멜루라든지 이런 배후에 빠져들어간 선수들,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 커트가 안 되다 보니까 중원을 강화하는 선택을 내린 거죠. 이 선택에도 불구하고 후반 초반에는 계속해서 브레스트의 공격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세트피스가 날카로웠어요. 코너킥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51분에 리스멜루의 코너킥에
슈팅에 이어 무니에의 1차 슈팅 수비가 막았고 제차 슈팅도 다닐루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근거리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빠뜨렸다면 실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방에도 불구하고 52분 델 카스티오가 올린 코너킥을 또 다른 공격수 두아롱이 니어포스트에서 감각적인 돌려넣기 헤딩 슈팅을 통해서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2대2 동점이 됐고 2대2 동점이 되니까 홈팀인 브레스트의 팬들이라든지 선수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57분에 바르콜라가 오른쪽에서 왼쪽 전방으로 음바페를 향해 전환 패스를 줬지만 쫓아오는 브레스트의 기세 때문인지 파리 공격수들의 정확성이나 결정력이나 침착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음바페답지 않게 꺾어 들어올 때 오른발 슈팅이 빗맞으면서 무산이 됐고요. 62분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잘 흘려준 공을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에 방해 없이 슈팅을 연결했지만 이 선수가 또 왼발잡이잖아요. 오른발 슈팅이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상대의 역습도 매섭다 보니까 파리는 63분에 바르콜라와 하무스를 빼고 프랑스 대표 공격수 듀오죠. 덴벨레와 무아니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요. 이에 맞춰서 브레스트도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65분에 마그네티를 빼고 둠비아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한 것뿐 아니라 공격 자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64분에 브레스트가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연달아 만들었는데요. 리스멜로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를 맞고 흐른 것 운 좋게 무니에에게 이어졌을 때 수비 뒷공간이 열렸어요. 무니에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안으로 갔다면 맞기 어려웠을 텐데 골포스 옆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파리가 위기를 넘겼고요. 67분에는 무니에가 역습 상황에서 반대편 전방으로 길게 넘겨준 크로스, 이 상황에서도 두아롱이 슈팅만 정확하게 갖다 댔다면 실점할 수 있었거든요. 두아롱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옆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파리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할 수 있었던 위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70분에는 문전 우측에서 리스멜로가 시도한 슈팅 돈나룸마가 선방했고 이 흘러나온 공까지도 두아롱이 먼저 잡아서 왼발 슈팅 가져갔지만 돈나룸마가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의 역습 기회는 이강인 음바페 라인이 만들었는데요. 70분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음바페의 배우 침투 동선에 맞춰서 연결해줬어요. 그런데 음바페 선수도 조금은 이제 집중력이 흔들렸는지 커트인하는 과정에 볼터치 미스가 나오면서 공을 빠뜨렸고 넘어지면서도 공을 연결하려고 발을 뻗어봤지만 결국에는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후반전 들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보다 윙으로 뛸 때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수 교체가 결국 이뤄졌어요. 브레스트도 이기기 위해서 71분에 카마라와 두아롱을 빼고 마르텐과 사트리아노 공격 라인에 체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을 했고요. 파리는 74분에 이강인 선수를 빼고 본래 메잘라로서 주 포지션으로 뛰고 있는 비티냐를 투입을 했습니다. 브레스트는 82분에 무니에를 빼고 라지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공격 라인에 교체를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골을 얻어낸 것은 파리였습니다. 84분 음바페 선수가 무아니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는데 음바페 선수가 두 명의 수비 사이를 뚫는 기가 막힌 라보나 킥으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를 무아니가 이어받아서 침투하려고 할 때 브레스트 수비수인 브라시에가 거친 태클로 걸어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애초에는 파울이 아니다라고 선언되면서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꽤 시간이 한 몇십 초 정도는 지나갔는데 VAR 콜이 그때서야 들린 것 같습니다. 주심이 갑자기 경기를 멈추더니 VAR 신호를 했고 온필드 리뷰까지 한 이후에 명확하게 다리를 거머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페널티킥이 맞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89분 음바페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이 슈팅이 또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던 파리였는데 운 좋게도 이 막힌 공이 음바페 선수 바로 앞쪽에 떨어졌고 음바페 선수가 가볍게 구석으로 안정적으로 밀어넣으면서 파리가 결국에는 3대2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승골을 터뜨렸는데요. 다만 이 경기 막판에 선수들의 감정 다툼, 판정 과정에서의 소요 사태, 팬들의 항의, 많은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음바페 선수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야유에 대응하면서 골을 넣고 나서 약간 손짓을 하면서 관중들에게 도발을 했는데 이걸 본 주심이 경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상황이 좀 악화될 경우 퇴장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같아요. 바로 음바페 선수를 교체시켜주면서 수비수인 무키엘레를 투입했고 그대로 경기는 3대2 파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파리가 이날 승리에도 아직은 선두에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을 얻지는 못했고요. 앞으로의 경기들 그래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 몽펠리에와의 홈경기이고 이어서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는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가 이어집니다. 주중 주말 경기가 빡빡하게 이뤄지죠.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스타드 랭스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에 이어 올 시즌 파리와 함께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돌풍의 팀 AS 모나코와의 빅매치 시간도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25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고요. 이어서 11월의 마지막 일정은 11월 29일 새벽 5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입니다.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더욱더 중용될 거라는 느낌이 있던 게 덴벨레 선수가 오른쪽 윙 포워드로서 이날 경기 후반에 들어왔는데 볼 터치도 아쉽고 판단도 아쉽고 폼도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부진했고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몽펠리에 밀란전 모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컨디션에 따라서 랭스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경기인 모나코전이나 뉴캐슬전 이런 경기들에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중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는 파리가 1대4 참패를 당했던 것을 소록하고 싶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은바페 선수와의 호흡 앞으로 얼마나 더 갖춰질지 또 얼마나 많은 골들을 합작해낼지 기대가 큽니다. 한준TV에서 프랑스 축구 소식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